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은 최상위 S 리뷰를 왜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개념이 중요할까요? 심화가 중요할까요? 우리 엄마들 심화 참 좋아합니다. 개념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개념 그냥 쓱 보면 다 아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가 고1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소 키우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은 버스를 타려면 30분 걸어 나가야만 탈 수 있는 그런 오지였습니다. 나름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고1 때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까지껏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 생각한 저도 고1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 점수가 너무 나빴어요. 저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로 다시 내려갈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고등 수학이 왜 어려운지 곰곰이 알아보니 개념이 안 돼 있더라고요. 중등 개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석을 수십 번 보면서 그 설명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어보고 고민하면서 겨우겨우 그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어른들은 고등 수학이나 좀 개념이 있는 거 아니야? 미분적분 공부할 때나 개념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중등 수학, 하물며 초등 수학에서도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 곱셈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나눗셈이 무슨 의미인지, 몫이 나머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분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응용도 안 되고 심화도 안 됩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개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학원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마다 개념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아도 엄마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요. 학원에서는 그저 자신들 시스템, 커리큘럼에 맞춰서 심화 수업 들으라 그런 말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개념용 교재로 디딤돌, 원리, 기본 응용,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본으로 개념을 공부했는데 수월하게 못 푼다. 그렇다면 개념이 잘 습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개념 연습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큐브 실력 이런 문제집을 한 권 더 풀어야 돼요. 디딤돌 기본도 수월하게 잘 못 풀었는데 그 다음 책으로 최상위를 풀리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최상위가 풀릴까요? 개념도 탄탄히 있어야 하면 물론이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디딤돌 기본 풀고 다음에 최상위를 푼다? 어림도 없어요. 기본 응용하고 나서도 최상위를 푼다? 어림도 없어요. 제가 지금 수업한 학생 중에 최상위를 공부한 학생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학생은 개념용으로 디딤돌 응용을 사용합니다. 그냥 수월하게 풉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최상위가 가능합니다.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고요?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최상위라는 책은요, 경시대회에 꼭 입상하겠다, 영재교육원에 꼭 합격하겠다, 이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IQ 140 이상은 되어야 학습이 가능한 책입니다. 130도 어림없습니다. 최상위를 잘 수업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피곤하기만 해요. 그 재미없는 책을 우리 학생들에게 풀라고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심화가 뭘까요? 많이 피곤할수록 심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런가요? 심화는요, 수준 높은, 가치 있는, 배울 게 있는 이런 뜻 아닌가요? 별로 배울 것도 없고 피곤하기만 세계 1등이에요. 차라리 해법, 최고 수준은 조금 배울 거라도 있습니다. 최상위 S는 뭔가 희망이라도 있어요.
잘만 공부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실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시작했고 더 좋은 책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 영상 3개 올렸는데 눈치채셨겠지만 풀이에 있는 네모, 세모를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수의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라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모, 세모, 기호를 사용해서 등식, 방정식으로 풀이하는 것은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직관력에 도움이 안 돼요. 초등 때는 실체를 파악해서 실체 안에서 수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네모, 세모, 기호를 이용해서 등식으로 푸는 것은 직관력이 다 성장한 중학생들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책에 있는 풀이와 좀 다른 풀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직관력 때문입니다. 풀이에 나와 있는 대로 풀게 되면 직관력 형성에 도움이 안 돼요. 어릴 때는 직관력을 최대한 키워줘야 돼요. 직관력 많이 들어봤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자마자 바로바로 느끼고 알겠고 떠오르는 그런 능력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직관력의 출발은 상상력입니다. 아이들 어려운 문제 숙제로 가져오는 거 보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별표에서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엉뚱하게 말도 안 되게 자기 멋대로 풀어서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언어적 직관력, 수리적 직관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할 때 가능한 실체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수의 계산만으로 답을 구하는 훈련을 해라. 그 이유입니다. 썸네일에 영재들은 이렇게 푼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올렸죠? 관심 끌려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영재들은 제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풉니다. 가짜 영재들 말고요. 실제 영재들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까지 영재 아들 푸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필즈 수학이나 3프로 올림피아드에서 그 풀이법을 배운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영재들이 어떻게 푸는지 가만히 봤을 때 정말 기발하고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을 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영재교육 좋아하시죠? 돈 들이지 않고 제 영상만 꾸준히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영재교육 시킬 수 있습니다. 영재들이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재들이 무슨 책을 푸는지,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는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많은데 영재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푸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영재들이 다니는 학원에 다니고 영재들이 푸는 문제집 풀고 영재들과 똑같은 진도를 나가고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백날 그래봤자 걔들 학원 다니는 학원비 도와주는 꼴입니다. 영재들은 굳이 네모와 등식을 이용해서 왜 방정식으로 안 푸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네모와 방정식으로 풀면 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려요. 영재들은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애들은 거의 안 써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끝나서 답만 띡 씁니다. 그때 엄마들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 새끼가 찍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머리 안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답을 구한 거예요. 단 어려서 말로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어른이 아이의 수준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바로바로 답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돼요.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